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예, 미국에 대한 이해 64부입니다. 이제 베트남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베트남하고 전쟁이 끝났는데 베트남 전쟁에 전쟁 경비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확 떨어졌어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국제 원유는 오로지 달러로만 거래됩니다. 그래서 페트라화라고 그래요. 페트라화. 미국은 석유를 페트로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1974년 이제 미국은 베트남하고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비용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전쟁 비용을 너무 많이 써갖고 그동안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던 달러가 가치가 아주 끝도 없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국제 원유는 오로지 달러로만 거래하게 합니다. 이것은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맺은 비공식 계약에 근거합니다. 닉슨 쇼크 이후 미국 달러의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을 합니다. 금과 교환해줄 금이 없는 거죠. 금과 교환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국 달러의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계속 달러가 필요하니까 찍어내야 되니까. 미국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해 기축통화 지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2001년, 2002년에 2조 달러, 막 3조 달러 미국이 찍어내므로 해서 또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미국은 중동 오일 쇼크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비밀 거래를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다시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제공해 주는 대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주는 대신 오로지 미국 달러로만 원유를 결제하게 하도록 약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달러가 엄청나게 쌓이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철저하게 방어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합니다.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미국이 쿠웨이트에 뛰어들어갔고 이라크를 그야말로 박살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미국은 페트로달러를 통해 세계 원유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효과를 얻고 있어요. 형님 살고 누님 살고 그러는 거죠. 이는 석유가 달러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수입국은 항상 거액의 달러를 비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석유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구조이므로 미국 달러 통화량 증가에도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1974년 7월 이거 그냥 들어두세요. 윌리엄 사이먼 당시 미 재무장관이 유럽 중동 출장 중 사우디 제다라는 곳에 나흘간 머무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외부에서는 의례적인 외교 순방이라고 했으나 사이먼에게는 사우디 왕실을 설득해서 미 국채를 사들이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면 미국이 흔들리면 안 되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빈손으로 돌아올 생각은 아예 말라 할 정도로 였고 협상단도 죽기 살기로 임했다고 파스키는 전합니다. 당시 1973년 4차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사우디 등 아랍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급격히 줄인 1차 오일 쇼크 직후였어요. 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3차 오일 쇼크, 이거 다 석유 전쟁입니다. 다 석유 전쟁. 그 다음에 걸프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미국 이라크 전쟁, 이국 아프가니스탄 전쟁, 다 석유 전쟁이에요. 석유 전쟁. 그러니까 1700년서부터 지금 2020년까지 50년 동안 전쟁의 99%는 석유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미국의 의도는 비밀 협상으로 이 시기 미국 경제를 급속히 위축시킨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소련으로 향할지 모르는 오일머니의 흐름을 막는 데 있습니다. 사우디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졌던 거죠. 왕실은 겉으로는 아랍의 맏형을 자처하면서 이면에는 미국과 몰래 손잡고 돈을 대주며 보험을 들었던 거죠. 협상은 성공적이었고 두 나라의 밀월 관계는 40년 이상 유지가 되죠. 계속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석유를 관리할 수 있었던 이런 관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기 일보 직전이죠. 우크라이나는 그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서방연합 방위 체제죠. 그런데 러시아는 나토 안에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인 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인 반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안에 뭐가 지나가느냐 하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지나가는, 유럽으로 지나가는 가스관이 있어요. 가스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에너지 전쟁입니다. 현재는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전쟁에 처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너지를 모르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페트로달러, 세계를 움직이는 건 페트로달러이고 주로 중동 국가들 중 석유를 쥐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사용한다고 전해지는 단어로 다른 말로 1972년 영국의 무명의 경제 전문지에서 처음 쓴 것이 유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973년 7월 당시 미국 상무부 장관이자 은행가였던 피터 조지 피터슨, 좀 전에 나왔죠.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뉴욕타임즈 회견에서 미국이 중동의 초과 자금, 이거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 중동에, 이걸 페트로달러라,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글을 씁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중동이 안정이 되면은 중동이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친하고 쿠웨이트하고 이란하고 친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친하고 이렇게 서로 중동 사람들끼리 친해지면은 미국이 패권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친해지지 않게 하는 게 그들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왜 저 중동은 저렇게 머리가 터지게 서로 싸우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페트로달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석유 자금이 너무 많은 중동 지역이 평화로우면 안 돼요. 서로 물고 뜯고 싸워야 돼. 그거를 이스라엘하고 미국 CIA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저렇게 맨날 쳐들려 싸우나. 그런데 이건 어떤 국제적인 정세의 이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가끔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중동의 동남아, 유럽 일부 국가,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석유가 나죠. 심지어 중동 지역과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한 미국 또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기네 석유를 미래를 위해서 좀 아끼는 경향이 있어요.
일부러 안 캐내는 거예요. 미래를 캐내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석유 수요가 많다가 보니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하고 있기도 하죠. 효과는 석유가 마르지 않는 한 무한이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 석유 파동이라는 스킬, 기술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항상 발휘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석유 파동을 추가 발동시키면 이 기술 효과는 몇 배 단위로 뜁니다. 요즘 석유값이 올라가죠. 지금 $10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원유, 그러니까 LNG는 $16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는 40에서 $50로 안정되다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100에서 $150까지 올리고 있죠. 또한 피크오일이라는 특수 기술이 발동되면 설사 그게 소문이라도 그 기술의 효과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석유를 $50에도 샀다가 $100에도 샀다가 $150에도 샀다가 그래갖고 2020년 1월 달 우리가 무역 적자를 그렇게 무역 흑자를 보던 나라가 무역 적자를 보게 되죠. 이게 다 석유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적자도 결정되고 흑자도 결정되고 그러는 거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지금 배터리, 전기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발동할 수는 없는 게 석유를 소비해서 등가 교환으로 얻는 효과이기 때문에 석유를 주고 달러를 들여야 되는데 석유를 너무 줘갖고 물건을 못 팔아갖고 달러를 못 들여오면 안 되니까 석유가 고갈되는 효과가 끝나는 순간 자원의 저주를 소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라는 거죠. 국가의 산업구조가 석유에 의존한 기형적 산업구조로 변하고 석유 고갈 시 석유가 다 떨어질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석유만큼 상용화가 가능한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면 그 순간 한순간에 미국의 패권이 훅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 전지 개발을 한다. 그 다음에 그냥 전지 개발을 한다. 배터리 산업에 목숨을 건다.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에너지가 없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에너지와 돈의 문제에 대한 얘기, 왜 97년에 IMF가 왔고 2008년에 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왔는지에 대한 조금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